이어서 5강을 한번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자성체를 실제 지금 현실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예시에서도 봤던 전자석입니다. 전자석은 요 솔레노이드 같은 것에 이런 철심을 박은 것을 전자석이라고 한다고 2강인가 3강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기다가 이 철심을 강자성체로 넣게 되면 강자성체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매우 강한 자석이 됩니다. 이러한 전자석은 굉장히 많이 활용된다고 얘기를 드렸었고, 다음은 이제 냉장고 같은 데에 붙여놓는 이런 광고지 뒤에 붙어있는 이런 검은색 자석, 이런 고무 자석은 고무에다가 강자성체 분말을 섞어서 가격도 싸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런 광고나 메모지, 냉장고 문 같은 데에 사용을 합니다. 또한 이것은 이제 액체 자석이고, 저도 한번 관심이 생겨서 찾아본 적이 있는 그런 소재인데, 액체 자석은 강자성체 분말을 매우 얇게 만들어서 액체 속에 넣고 그렇게 처리해서 만드는데, 이러한 액체 자석은 지폐의 위조 방지를 위한 위조 방지를 위해 활용되어 있고, MRI 조형제로 활용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드디스크인데요. 하드디스크에 강자성체인 산화철로 코팅된 얇은 디스크 위에 헤드가 놓여있는 구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헤드의 전류가 흐르면서 생기는 자기장에 의해 헤드 근처를 지나가는 디스크의 작은 부분들이 자기화가 되면서 정보를 저장하는 원리입니다.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자면, 하드디스크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저장 매체로 컴퓨터가 꺼지더라도 저장된 정보가 지워지지 않는 기억 장치 중 하나이며, 플래터와 헤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래터는 알루미늄과 같은 상자성체의 표면에 강자성체인 산화철을 얇게 코팅하여서 회전하는 플래터 위에 헤드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하여서 산화철을 자기장의 방향과 똑같이 자기화시켜서 정보를 구분하여 저장합니다. 강자성체의 특성 중 두 번째는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오래 유지한다는 특성이었는데요. 산화철은 강자성체라 했고, 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즉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더라도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되므로 저장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면, 전자석은 전류가 흐르는 코일 내부에 강자성체를 넣었다 했죠. 그래서 강한 자기장을 형성하고, 하드디스크에도 역시 강자성체를 사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드디스크에서는 강자성체를 사용하여서 그 외부 자기장이 사라지더라도 자기요 자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정보를 까먹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으니 맞는 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2-2단원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서 마지막 부분인 전자기 유도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유도 전류입니다. 유도 전류에 관한 거는 1강에서 중학교 때 배웠다 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한번 다시 얘기를 해드리자면, 유도 전류는 자기 선속과 자기장을 세기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자기 선속이란 자기 다발이라는 의미이며, 자기장의 수직인 단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수에 비례합니다. 이제 이거는 웨버라고 부르고 단위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장의 수직인 단위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을 자기장의 세기라고 합니다. 자기장의 수직이며 면적인 S인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자기 선속일 때 이런 공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림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추가적으로 찾아봤었는데요. 만약에 여기 이런 동그란 원형 코일이 있고 여기다가 N극 자석을 두게 되면 우리는 N극에서 자기장이 나온다고 배웠으니까 자기장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N극을 좀 더 가까이 갖다 댔으면 확실히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자기장의 수는 늘겠죠. 하지만 코일은 변화를 싫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N극이 갖고 오면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게 돼서 코일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코일은 오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N극을 같이 두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전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력의 요도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 변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석이 내려오거나 하면서 자기 선속이 변할 때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고, 유도 기전력은 그때 만들어지는 전압, 유도 전류는 그때 만들어지는 전류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유도 전류 방향에 대한 법칙으로 렌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렌츠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 유도 전류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극이 다가오면 N극을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만 다가오게 만든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한번 이 실험지를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자석을 가까이 갖다 대면 전류가 만들어지고, 봐보시면 N극을 가까워지게 하면 전류가 만들어지고 멀어지게 해도 전류는 만들어질 거고요. 똑같이 코일을 가깝게 하든 멀어지게 되든 거리가 변하면서 자기선의 세기가 변하게 되면서 자기 선속이 변하고, 그러면 이제 전류가 생성되게 됩니다. 2번 보기부터 보자면 N극을 가까이 갖다 대면 방해하는 방향, 렌츠 법칙이기 때문에 여기는 N극이 생기게 될 거고요. 3번 과정에서는 N극이 멀어지면 또 멀어지는 것도 싫으니까 S극이 왼쪽에 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결국에 N극과 가까워지니까 N극을 만들어낼 거고, 5번 보기에서는 또 멀어지니까 S극을 갖다 대겠습니다. 나왔네요. 렌츠의 법칙. 이제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게 되고, 즉 N극이 다가오면 N극을 만들고, N극이 멀어지면 S극, S극이 다가오면 S극, S극이 멀어지면 N극,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념 확인을 한번 풀어보자면, 자기장의 세기가 B고 자기는 수직인 단면 S는, 그래서 여기서는 BS다 라고 여기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 요도는 코일 내부를 통과하는 자기장, 즉 자기 선속이 변화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현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자기 요도에 의해서 코일은 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면 전류가 발생되게 되는데, S극이 가까워지면 변하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 그만 다가오게 S극이 여기서 생기게 될 겁니다. 네. 5강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6강은 남은 개념과 패러데이 법칙 하면서 여러 보기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